여러분, 매달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모은 퇴직금과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금을 들고 자영업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대개 처음에는 기분이 좋습니다. 인테리어도 예쁘게 했고 메뉴도 자신 있고 주변 사람들도 무조건 잘 될 것 같다며 응원해줍니다. 사실 오픈 전에는 대부분 이미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오픈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예상 못한 별점 한 방이 날아오고 건물주는 갑자기 새로운 조건을 이야기하고 골목 건너편에는 똑같은 메뉴를 파는 경쟁 가게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계획은 완벽했는데 현실은 계획서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움직일 때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 시작은 굉장히 잘합니다. 사업도 시작하고 다이어트도 시작하고 영어 공부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위기가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하는 방법은 준비했지만 무너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방법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의 랍비들은 바로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그들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위기 대응 시스템이 먼저 준비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짓기 전에 비상구부터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속 페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브레이크부터 확인합니다. 우리는 성공 계획만 세우는데 랍비들은 실패했을 때의 복구 계획부터 살펴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9번째 탈무드 지혜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시작의 열정보다 수정의 능력이라는 아주 현실적이고도 무서운 통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여정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고대 랍비들이 남긴 짧지만 강력한 원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왜 법칙과 질서, 그리고 오류를 수정하는 장치가 먼저 준비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주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회사 이야기이고 사업 이야기이고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통찰을 동양의 현실주의 고전들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히 손자병법처럼 실패와 위험을 먼저 계산하는 사상들이 왜 탈무드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성공 방법보다 망하는 방법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모든 지혜를 현실로 가져오겠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작성할 계약서, 가족과의 대화, 통장을 지키는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지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완벽한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고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큰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랍비들이 남긴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늘이나 산이나 바다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주가 만들어질 때 거대한 별이나 행성부터 상상합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전혀 다른 것들을 꺼냅니다. 토라, 즉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과 질서가 먼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치와 권위를 상징하는 왕자도 먼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재미있습니다. 아직 세상도 없는데 사람들을 구할 계획이 먼저 등장합니다. 공동체를 세울 조상들, 성전, 메시아의 이름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회사에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직 제품도 안 나왔는데 위기 대응 매뉴얼부터 만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대부분은 귀찮아합니다.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생각하죠. 그런데 랍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랍비 아하바는 아주 놀라운 말을 덧붙합니다. 회개, 즉 잘못을 고치는 시스템이 세상보다 먼저 기획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아직 사람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수정 기능부터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만들면서 사고 나면 사용할 에어백을 먼저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랍비들은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것이고 세상은 망가질 것이고 계획은 어긋날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복구 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은 완벽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어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를 펼치면 빛이 있으라, 땅이 생겨나라 하며 거대한 우주가 차례차례 등장합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여기서 이상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세상이 설계도도 없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사에서 이번 프로젝트 갑니다. 라는 선언은 나왔는데 정작 누가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 말입니다. 발표는 거창한데 일정표는 없고 목표는 있는데 담당자가 없습니다. 랍비들은 우주가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먼저 법칙이 있었습니다. 토라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을 운영할 질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자입니다. 심지어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갈 공동체와
실패했을 때 다시 복구할 시스템까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목이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아직 세상도 없는데 실패 대책부터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마치 사업계획서보다 먼저 비상계획서를 쓰는 느낌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성공 시나리오는 5장씩 쓰는데 실패 시나리오는 한 줄도 안 씁니다. 랍비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실수할 것이고 조직은 반드시 흔들릴 것이며 계획은 반드시 어긋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장치부터 설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신학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무너지고 나라는 빼앗기고 성전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칙과 회복의 원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눈앞의 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더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랍비들은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건물이 아니라 설계도에 있고 성공이 아니라 복구 능력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기묘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건물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외벽이 어떻게 생길지, 조명은 어디에 달지, 입구는 얼마나 화려할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건축가는 가장 먼저 땅을 팝니다. 철근을 넣고 기초를 만듭니다. 재미없는 작업입니다. 인스타그램에도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사업을 시작하면 로고부터 만들고 싶고, 명함부터 만들고 싶고, 홈페이지부터 열고 싶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열어보면 아직 고객은 없습니다. 랍비들이 말하는 토라와 회계가 바로 이 기초공사입니다. 특히 회계가 세상보다 먼저 존재했다는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반드시 사고를 친다는 전제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실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실패 후에 어떻게 복구할 것인가입니다. 좋은 사업가는 매출 계획만 세우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계산합니다. 좋은 투자자는 수익률만 보지 않습니다. 손실을 감당할 방법도 준비합니다. 좋은 리더는 성공할 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흔들릴 때를 대비합니다. 랍비들은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을 만들 준비는 했는데 무너졌을 때 다시 세울 준비도 했는가? 진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스타트업이나 프로젝트 현장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회의실에 가보면 늘 멋진 이야기가 넘칩니다. 이 기술이 시장을 바꿀 겁니다. 이 서비스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이 사업은 무조건 됩니다. 발표를 듣고 있으면 이미 상장 직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뛰어난 기술을 가진 회사가 동업자 싸움으로 무너지고 좋은 제품을 가진 사업이 현금 흐름 문제로 사라지고 훌륭한 프로젝트가 내부 갈등으로 멈춰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사실 사업이 망할 때는 경쟁사보다 공동 창업자가 더 무섭고 고객보다 현금 유동성이 더 무섭습니다. 랍비들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동업자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금이 부족해지면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방법은 준비했는가? 이런 질문은 듣기 싫습니다. 마치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질문들이 회사를 살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생각해보면 비행기도 엔진보다 비상착륙 매뉴얼이 있어서 안전한 것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습니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실수 후에 빠르게 복구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탈무드의 랍비들은 우리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브레이크도 같이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수천 년 전 랍비들이 맹목적인 질주를 좋아하는 현대인들에게 건네는 가장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흥미롭게도 랍비들의 이런 사고방식은 동양 최고의 전략서인 손자병법과 거의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승부가 난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회의에 들어가 보니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경우 말입니다. 실제 회의는 1시간인데 승부는 회의 전에 끝나 있습니다. 손자가 말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전쟁터에서 칼을 잘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 전에 계산을 잘한 사람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적의 병력은 얼마나 되는지, 식량은 얼마나 필요한지, 망하면 어디로 도망갈지까지 전부 계산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인간은 계획표를 만들 때는 성공 시나리오만 씁니다. 잘 되면 이렇게 하고, 더 잘 되면 저렇게 하고. 그런데 손자는 묻습니다. 망하면? 랍비들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먼저 토라와 회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 동양의 옛 지혜에는 볼리비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뿌리가 서야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기초공사도 안 했는데 30층 건물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자와 랍비들은 똑같은 결론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보다 보이지 않는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기억하지만 승리하기 전에 밤마다 계산하던 시간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업가는 기억하지만
위기 매뉴얼을 만들며 고민하던 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거기서 결정됩니다. 결국 준비되지 않은 전장으로 뛰어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라는 것이 두 고전이 함께 전하는 차가운 현실주의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현대 경영학과 과학도 이 오래된 지혜의 고개를 끄덕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번 건 무조건 됩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프로젝트일수록 나중에 회고회의가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학자들은 재미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일단 망했다고 가정해보자. 처음 들으면 재수 없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상상한 뒤 도대체 왜 망했을까를 거꾸로 추적하면 숨어있던 위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랍비들이 아직 세상도 없는데 회계와 개엔나를 먼저 생각한 것과 비슷합니다. 또 스타트업 세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반복됩니다. 처음 아이디어를 끝까지 고집하는 창업자보다 중간에 방향을 수정할 줄 아는 창업자가 더 오래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내비게이션이 처음 경로를 끝까지 고집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들어본 적 없으시죠? 바로 재탐색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 사업과 인생에서는 내비게이션보다 자존심을 더 신뢰합니다. 랍비들은 그래서 회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회계는 단순히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수정하는 능력입니다. 삶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수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현대 데이터도 고대 랍비들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특별히 실수를 덜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더 빨리 발견하고 더 빨리 고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원문 속에 숨어있는 아주 흥미로운 모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랍비들은 세상보다 먼저 존재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도 일부는 실제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일부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만 있었다고 구분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전능한 존재라면 그냥 전부 다 만들어버리면 될 텐데 왜 굳이 나눴을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사무실부터 구하고 싶고 홈페이지부터 만들고 싶고 명함부터 뽑고 싶어집니다. 인간은 이상하게 생각보다 소비가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조금 다릅니다. 머릿속에서 먼저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 저 경우는 어떨까? 망하면 어떻게 하지? 를 먼저 생각합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최대한 많이 실패해보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실제 창조와 생각 속 계획을 나누어 말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규칙과 기반은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변수와 위기 대응은 충분히 생각 속에서 굴려봐야 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정은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 반응과 시장 변수는 실제 돈을 쓰기 전에 최대한 머릿속에서 검증해야 합니다. 결국 이 이상한 문법 속에는 놀라운 경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서둘러 실행하는 사람보다 잘 상상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의 대부분은 성공하는 장면이 아니라 실패하는 장면을 그려보는 데서 나옵니다. 랍비들이 말하는 지혜도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을 만드는 힘은 실행에 있지만 세상을 오래 유지하는 힘은 실행 전에 했던 깊은 생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역사와 사회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이 원문이 등장한 시대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화려한 시절이 아니라 가장 처참한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게 나라를 잃고 성전도 무너지고 세계 최강의 권력 앞에서 철저한 패배자가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상대는 대기업인데 나는 작은 업체고, 상대는 본사인데 나는 일개팀이고, 상대는 자본이 넘치는데 나는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야 하는 상황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승부가 이미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랍비들은 무서운 선언을 합니다. 로마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있다. 우리를 지탱하는 법칙이다. 생각해보면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군대도 없고 영토도 없는데 자신들의 힘이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랍비들은 진짜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덩치가 커질수록 방향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작은 조직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직원 수가 많다고 항상 강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팀이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큰 기업은 회가 끝나기도 전에 작은 기업은 제품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결국 살아남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밀도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쪽보다 자신만의 원칙을 잃지 않은 쪽이 오래갑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로마보다 토라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보이는 힘보다 오랫동안 무너지지 않는 규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는 사라졌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남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이야기 속에 숨은 문학적 수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랍비들의 설명에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인간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회개와 게엔나, 즉 잘못을 고치고 책임을 지게 만드는 장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시험도 안 쳤는데 오답노트부터 만든 셈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설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곳일수록 나중에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실수는 할 수 있다. 다만 빨리 발견하고 고치자. 라고 말하는 조직은 오래갑니다. 랍비들이 말한 게엔나와 회계도 같은 역할입니다. 시스템 안에 브레이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동차를 살 때 엔진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브레이크도 봅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업할 때만 브레이크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매출 계획은 있는데 손절 기준은 없고 투자 계획은 있는데 철수 계획은 없습니다. 랍비들은 그것을 경계합니다. 세상이 오래 유지되려면 성장 장치뿐 아니라 교정 장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을 때 사과할 수 있는 사람, 방향이 틀렸을 때 수정할 수 있는 사람 곁에 사람들이 오래 남습니다. 결국 회계는 종교 용어라기보다 시스템 복구 버튼에 가깝습니다. 랍비들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공동체는 실수를 안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수를 고칠 수 있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혜를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형이상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이건 왜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사업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도대체 왜 필요한가? 그런데 인간은 이상하게도 목적보다 도구를 먼저 좋아합니다. 새로운 앱이 나오면 기능부터 보고, 사업을 시작하면 로고부터 만들고, 회사를 세우면 명함부터 뽑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우리를 보며 아마 고개를 저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재료보다 목적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탈무드의 랍비들이 토라를 세상보다 먼저 두는 이유도 같습니다. 먼저 방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현대 비즈니스에서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수많은 스타트업이 망하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객이 왜 그것을 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앱을 설치했다가 하루 만에 지운 적 많으시죠? 기술은 훌륭한데 쓸 이유를 못 느끼는 경우입니다. 결국 세상은 만들 수 있는가 보다 왜 만들어야 하는가를 더 냉정하게 묻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랍비들이 함께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실행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 없이 빠른 실행은 종종 낭떠러지까지 가장 빨리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진짜 고수는 시작하기 전에 목적을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분명할 때 비로소 자원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결국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걸작 SF 소설 파운데이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000년 동안 은하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내놓은 해결책입니다. 다들 무너지는 벽을 붙잡고 더 세게 밀어보려고 합니다. 제도도 유지하고 권력도 유지하고 체면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프로젝트가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회의만 더 많이 하고 있는 경우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학자 해리 셀던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국이 망하지 않는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국이 망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보통 현실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현실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셀던은 무너짐 자체를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은하 끝에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대한 백업 시스템을 만들어둡니다. 한마디로 플랜 B를 만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탈무드의 랍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완벽하게 굴러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생기고 실패도 생기고 붕괴도 생길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와 복구 시스템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흔들릴 수 있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사업이 기대처럼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생기느냐가 아닙니다. 그때 무엇이 남아있느냐입니다. 고수들은 위기를 막는 사람보다 위기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파운데이션과 탈무드가 함께 말하는 것은 같은 진실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라 복구 계획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탈무드의 지혜를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살아남고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현실을 직시하는 힘입니다. 내 계획이 완벽하지 않고 내 기획서에도 구멍이 있으며 내 사업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잘 될 이유는 잘 찾는데 망할 이유는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30장을 쓰면서 위험 요인은 2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무섭도록 냉정합니다. 우리가 외면한 위험부터 찾아냅니다. 둘째는 출구를 준비하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시작하는 법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만두는 법, 수정하는 법, 철수하는 법은 잘 배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끝까지 직진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 들어본 적 없으시죠? 바로 재탐색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업과 인생에서는 이상하게 재탐색을 싫어합니다. 괜히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그 함정을 경계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수정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성공은 속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수정 능력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강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겸손한 현실 인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틀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준비된 복구 시스템입니다. 바로 그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사업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을 지켜줄 가장 단단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 바로 써먹을 수 있는 5가지 실전 무기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딱 15분이라도 멈추십시오. 인간은 흥분했을 때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후회는 바로 그 순간 만들어집니다. 둘째,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 일이 6개월 뒤 완전히 망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쁘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숨어있던 위험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인간관계는 숫자보다 규칙입니다. 연락처가 500명인 것보다 정말 믿을 수 있는 5명이 더 큰 자산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실 좋은 가족은 안 싸우는 가족이 아니라 싸운 뒤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아는 가족입니다. 우리 화나면 하루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같은 작은 약속이 생각보다 큰 힘을 발휘합니다. 다섯째, 돈을 쓰거나 투자할 때는 수익 목표보다 손절 기준을 먼저 적어두십시오. 우리는 얼마를 벌고 싶은지는 생각하는데 얼마를 잃으면 멈출지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탈무드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는 늘 창조에 열광합니다. 시작에 열광합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말합니다. 진짜 실력은 시작이 아니라 복구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만드는 것보다 세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망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일을 시작할 때는 가속 페달만 밟지 마십시오. 브레이크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거대한 계획 속에 아주 작은 비상구 하나를 꼭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비상구가 언젠가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고 통장을 지키고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